임용 수험생을 위한 진심을 담은 강의 임수진의 보건임용 2025학년도 서울 초등 1, 2, 3등 선생님께서 너무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셨습니다. 작년에 2024학년도도 직강 선생님들 중에서 또 심스반을 같이 하고 1등부터 4등까지 다 나와주셔서 저한테 너무나 큰 영광이었는데 그걸 또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올해도 1등부터 4등을 모두 직강 선생님들이 또 시마스터들 같이 한 선생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하는 커리에 대한 뭔가 더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한 선생님들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울 초등에 수석으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초수로 이번 시험을 치렀고요. 저는 1월부터 인강을 듣다가 7월부터 직강에 참여하였고 3월에 병원 퇴사하고 4월부터 올인으로 수험을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보건 임용에 초수로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차석으로 합격을 했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올인으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초등 보건 3등으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재수로 합격하게 되었고요. 올인으로 수험 생활을 지냈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1년을 다 하신 게 아니라 7월부터 네, 시작하셨던 저는 학부 졸업 후 7월부터 수험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해에는 아쉽게도 떨어졌지만 어떻게 그 임수진을 알고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셨는지. 저는 강의를 고를 때 여러 강사님들의 샘플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고르게 되었는데 저는 임수진 교수님의 목소리나 말에 그런 면들이 저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임수진 선생님의 그런 커리큘럼도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생님께서는. 저는 작년부터 강의 뭘 들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다른 강사분들의 샘플 강의도 저는 안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강생이 가장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임수진 강사님을 선택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샘플 강의 들었을 때 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되게 학부 졸업한 지가 좀 돼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되게 많은 과목을 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많은 정보가 없었던 터라서 다른 강사님을 수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병원 병동에 제 동기랑 선배님이 먼저 임용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조언을 구하니까 일단은 임수진 교수님이다 라는 추천을 정말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어쨌든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이니까 선택해보자 하고 이렇게 듣게 되었고 또 직강을 되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강으로 들으려고 했다가 직강을 선택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약간 장의존형 정말 심하고 작심삼일에다가 벼락치기 스타일이라 저희가 네, 보통 다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교수님 커리큘럼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간에 뭐 좀 느슨해지는 감 없이 열심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타이트하긴 하죠. 뭔가 다 짜져 있어서 사실 따라오시는 게 또 쉽지만 않았을 텐데 네, 좋은 성과로 이어주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 과목은 정말 너무 복병이다 나한테.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좋은 성과들을 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치약 과목이 학교보건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월부터 제가 좀 느꼈던 치약점이 암기를 할 때 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성격이고 오히려 약간 위해 위주로 암기를 하는 성격이어서 그 학교보건법의 법을 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교수님 책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날짜 같은 것도 치면서 보긴 했는데 다행히 그게 시험에 나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출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빨간색 글씨를 위주로 보다 보면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파란 글씨로 바꿨어요. 네, 색글씨는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 간호학이 가장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학부 때 싫어하는 과목이어서 그런지 기억이 좋지 않아서 공부할 때도 뭔가 너무 임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접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공부하는데도 뭔가 정이 안 가는 맞아요. 정이 안 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기도 해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안고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냥 반복하면서 그 과목에 익숙해지려고 했고 그리고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강의를 듣고 이제 스스로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과목을 하고 진도를 나가고 다시 지역사회에 와서 이제 역학을 풀면은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간접 표주나 직접 표주나 그쪽 파트는 해도 계속 새로운 느낌 이래가지고 그냥 시험 전날까지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역학 특강 그 자료도 풀어보고 감을 잃지 않으려고 그 기출 응용 문제집도 풀어보고 기출 문제는 그래도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없으니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응용 문제라던가 그런 연습 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익숙해졌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치약 과목이 모성 간호학이었는데요. 저 역시 학부 때부터 모성 간호학을 엄청 싫어했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모성이 계속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스반에서 치약 과목 마이맵 쓰기를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상반기 때는 모성이 진짜 싫어했기도 했고 막 싫어해서 미루다 보니까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었는데 치약 과목 쓰기를 하면서 일단 자신감을 얻으니까 내가 이게 못하는 과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10월, 11월 달 모의고사 반 들어가면서는 모성에서 문제를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마이맵 쓸 때는 이렇게까지 다 써야 되나? 다 외워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한번 외우고 나니까 응용할 수 있는 개념들도 많고 시험에서도 다낭성 난소낭 정도 사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렵다고 밀어두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극복해내신 것 같아요. 1년 커리가 있잖아요. 그 커리 중에서 내가 이 과정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점수 높이는데 이 과정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봐라. 저는 하반기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이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하실 때 그 답지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생소한 개념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스 때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하고 넘겼던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3문제나 나와서 정말 속이 쓰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대한 내가 모르는 개념이더라도 다 씹어먹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최대한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낯선 개념이 나오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쓸 수 있던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전 그 하반기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반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인출도 안 되고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좌절되고 했는데 그리고 시험 문제가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뭔가 생각보다 지엽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근데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교수님이 계속 뭐 출제자는 한 명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그래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다 해보자 해서 그 이론서를 원래는 나올 것만 저는 취해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근데 그 모의고사 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꼼꼼히 보기 시작했고 그 문제들도 뭔가 흩어져 있을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해독을 할 때 그래서 그 제가 적은 답이랑 모범 답안이랑 교수님이 작성해 주신 모범 답안이랑 문제지랑 아이패드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다 정리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고 제 걸로 만들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론서랑 별도로 패드에 문제하고 답지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럼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여서 부담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사실 이론서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이해를 한 것 같고 암기를 한 것 같아도 막상 문제로 나오면 그 접근하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론서만 보는 거보다는 문제의 감을 익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두 개 다 보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둘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1, 3월 기본 이론반이랑 하반기에는 그 문제풀이반 7월부터 9월까지 한 문제풀이반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 이론반에서 되게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다 다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직강을 들으니까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직강 스터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간 끝나고 스터디를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로 이해한 만큼 그냥 꼼꼼하게 같이 읽어보고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약간 이렇게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그 기억이 하반기까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복습하면서 좀 제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그림으로 좀 그려놓거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었어요, 옆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반기까지 보면서 조금 시간을 단축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문제풀이반을 할 때 사실은 1년 수험생활 기간에 가장 좀 좌절의 기간이 아니지 않나. 왜냐면은 그 답안지를 처음 작성해보고 또 사실 이제 모범 답안 뽑히는 선생님 답안을 보면은 제 답안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좀 처참했어요, 제 기분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그 해설해 주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도 듣고 그 뽑힌 모범 답안과 제 답안이랑 계속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고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약간 이런 걸 계속 이제 습득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됐을 때쯤에는 많이 좀 성장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거는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 만들어 주실 때 기출 지문을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기출 지문을 되게 많이 외우게 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나올 것 같다. 네네. 이거 교수님 내주실 것 같아 하고 또 보면 또 있고 이런 하면서 약간 좀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학습 밴드에서 첨삭해 주신 그게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잘 쓰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답안지 잘했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저는 좀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 점점점 성장하는 게 보였던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임수진의 복원임용 수업을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200% 활용법?
저는 그 학습 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1월부터 교수님이 인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마이맵을 큰 틀을 좀 이렇게 뭐 네. 이미지 파일로 네, 네. 보내주신다거나 그런 걸 써보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인출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왜냐면 잘 안 되니까. 근데 또 학습 밴드를 이렇게 예전 거를 돌려보면은 내가 인출을 상반기에도 많이 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함이 조금 감소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커리큘럼마다 교수님이 다른 학습 밴드를 이제 미션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CC도 하죠, 저희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해서 근데 많이 좀 사실 저는 그 과정에서 좀 부담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또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겨내고 이제 하루하루 차곡차곡 하게 되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실력이 향상된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CAC도 처음에는 제가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반기 가서 그 커피 쿠폰 주시는 게 너무 좀 더 자주 해야 되겠다. 너무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막 길을 쓰고 12시 되기 전에 무조건 내가 오늘 했던 걸 다 체크를 해서 올려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1위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늘 하루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매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CAC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CAC를 의도했던 건 메타인지를 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수험생활을 하시라고. 사실 제가 뭐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걸 작성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수험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했는데 정말 그게 그런 식으로의 도움이 있었는지 순간 궁금해져서. 네. 저는 그 일요일에 네. 작성하는 그쵸. 네. 액션 리뷰를 쓰죠. AAR. 네. 제가 만든 네네. 그 용어가 잘 만들지 않았는데. 네. 저는 AAR 액션 리뷰 네. 할 때. 일주 한 주 네. 동안의 액션 리뷰. 그때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보냈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사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부정적인 내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쓰긴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어떤 한 주는 되게 보람찬 한 주가 있잖아요. 그런 주에는 또 칭찬을 써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체크할 때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그 스티커 붙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끝날 때 스트레스를 푸는 예쁜 스티커를 골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끝에는 그렇게 해서 조금 나에게 뭔가 작지만 보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심화 스터디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도 합격 쓰기 영상 이런 거를 많이 봤었는데 이전 연도 합격 선생님들이 심스반 추천한다 할 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근데 또 안 하기에는 뭔가 같은 돈 내고 수업을 듣는데 뭔가 나만 손해보고 싶진 않다 해서 그런 마음에 처음에는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제 느낌은 심스반 했을 때 괜히 한다고 했나?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것까지 외워서 적어야 되나 해서 너무 지금이라도 그만하겠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매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해독하는 것도 버겁고 또 심스반은 복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스케줄도 힘들고 해서 맨날 약간 이번 주만 하자 나한테 주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았던 게 뭔가 직강을 듣는 게 제가 7월부터여가지고 뭔가 교수님이랑 이런 친밀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약간 내적 친분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1대1로 그 테스트 해보면서 뭔가 교수님에게 위로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답변을 잘하거나 하면 교수님이 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든 수험 생활의 한 줄기 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상반기 선생님들하고 동일하게 저는 상반기에 학습 밴드에 엄청 큰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도 심스반에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잠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강제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 늦게도 일어나고 하는데 학습 밴드를 3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늦게 일어나서 밴드를 올리면 선생님들이 이미 막 45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나 10명 안에 들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런 작은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학습 밴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사실 월요일이 제일 공부 시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고 나면은 월요일 날 그냥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날까 하는 날도 있는데 심스반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리테스트지를 봐야 되니까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모의고사 복습도 하고 또 심스반 가고 하다 보면 또 정신없이 일주일 지나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더운지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그 교수님이 리테스트, 구두 테스트 하러 오면은 항상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잘하시니까 못한 사람 혼돈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것도 했어요. 너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제 가서 그날 회독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학습 밴드랑 심스반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심스반이 도움됐다고 하신 선생님도 많으신데 그걸 막 욕하면서 심술반이라고 이건 심술반이라고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을 안 주는 심술반이라고 막 이러시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여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더운 여름에 선생님랑 같이 호흡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고득점의 노하우를 나눠주셔야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학은 일단 요즘 트렌드 자체가 조금 생소한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 자체에도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 안 풀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육학 모의고사를 풀 때 특히 철학이나 심리 이런 부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습을 하고 갔던 게 이번 시험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도 그 5대 개념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는 많이 말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두서가 없더라도 막 뱉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정리되는 날이 오거든요. 저 역시도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막 엄청 떨기도 하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싶기도 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는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는 수석 선생님하고 같이 2차 스터디를 준비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피드백도 점점 좋아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스터디에서 이런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정말 멘탈 관리도 많이 해주셨어요. 못하더라도 잘한다고 토닥여주고 다독여주고 했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고 일단 선생님들도 부끄럽고 그러더라도 많이 뱉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교육학은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은 10월, 적어도 10월부터는 실제 딱 시험 시작하는 9시부터 실제 그 시험지에 작성해보는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당황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시작을 못 하겠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시간을 맞춰왔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 적어보자 했고 흔들리는 멘탈을 잘 잡고 그 1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정하고 9시에 그 실제 시간 1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한 50분 정도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개요만 작성하시지 마시고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적어보시는 거를 그걸 선생님은 10월 달부터 하셨던 거예요? 10월 말쯤부터 아, 이제 했던 것 시험이 같아요. 네, 임박해 오면은 그럼 하루에 한 편씩 50분을 50분을 쓰는 게 적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에 한 편 매일매일 하는 거는 사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손목도 아프고 효율적이진 않다 보니까 저는 그 교육학 강사님 강의 올라오는 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화요일 이렇게 이틀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그 계속 암기 개요도 이제 전체 암기하시는 거. 줄글로 장황하게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적으려니까 키워드가 없어서 제가 제 답을 채점했을 때 뭔가 부실한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보완하려고 실제 그 키워드만 가리고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2차의 노하우도? 네. 저는 2차 면접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초수다 보니까 이런 면접 준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병원 면접도 받고 했는데 임용 면접은 너무 달랐고 생각보다 이게 압박감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그 스터디 가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스터디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개만 저는 어렵게 유지를 했는데 선생님과 같이 그 한 개만 유지하는 게 되게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피드백을 이제 제한적으로 받다 보니까 적은 분들에게 받다 보니까 뭔가 편협한 나의 그 답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서 그 교수님이 진행해주신 그 면접 피드백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도 참여하고 다른 면접 특화된 강사분께 뭐 피드백 받는 기회도 함으로써 뭔가 피드백 받으면서 내 답변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리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뭔가 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도 직강으로 1월부터 같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에 교육학은 그렇게 고득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공부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1월부터 좀 꾸준히 했던 게 마무리 때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된 그런 그게 됐던 것 같고 교육학은 저는 이제 7월쯤부터 그 짝스터디 선생님을 인터넷으로 구해서 그 한 단원씩 매주 전화 스터디를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근데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해도 끝에 가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했던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좀 많이 작성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그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꼭 했었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단락마다 전부 다 모르는 문제가 거의 나왔다 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조금 제가 좀 고득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회독을 하면서 그 안에 책 이론서 안에만 좀 갇혀있던 생각이 그 문제를 풀 때 그걸 좀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 책 안에 있는 답으로만 쓰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3점을 통째로 날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론서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이해를 바탕으로 깊게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저는 그 전공 문제를 거의 틀렸다 해도 될 정도로 틀린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조금 이런. 따로 얘기를 좀. 이런. 그거 차속했으니까. 네. 약간 그 정도로 좀 답변을 잘 하지 못했어요. 아쉽네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사실 1차를 준비했을 때 그 책에 있던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2차 준비할 때도 그 나왔던 치아나 감염병 그 부분을 아예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염병은 나왔었던 주제인데. 네, 선생님 그 모의고사에 내주셨던 아니 면접 서울 면접 기출 아. 문제잖아요. 근데 그 뭐 단계까지는 제가 보지는 그죠. 못하고 그 후에 뭐 보건교사로서 해야 할 그런 뭐 일들은 봤었지만 그 단계에서 무너지니까 그것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이제 감점되지 않았던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1월부터 매일매일 울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어진 그냥 망망대해에 저 혼자 떨어뜨려 놓고 헤엄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 어디론가 나아가고는 있는데 이 방향이 맞을까? 다른 사람들은 직선으로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불안하고 막 힘들어서 많이 매일매일 울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때 울었던 그 경험들이 막 도끼로 차오르면서 끝에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그냥 나는 이미 보건교사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느껴질 거다. 그리고 앞에 계신 면접관 분들도 나의 선배님들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가서도 최대한 이제 여유로운 척을 하면서 많이 웃고 그렇게 당당하게 틀린 답변을 정말 당당하게 했거든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당당하게 했던 게 그래도 많이 감점이 안 되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단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막 매일 저처럼 울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그래도 거치면 마무리에는 그래도 그런 내가 진짜 보건교사가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선생님 스터디 같이 하셨는데 다 좋은 성적으로 다 합격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스터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것만은 정말 이 방법 정말 좋더라. 일단 제 스터디원 분들 자랑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1차부터 같이 서울 초등 지원하셨던 분들을 다 붙으셨고 네. 면접 스터디 할 때도 저는 비교과 스터디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상담 선생님이랑 영양 선생님 저 세 분이서 이렇게 했는데 두 분 다 수석을 하셨어요. 초수인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제가 일복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스터디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멘탈 관리,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칭찬.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터디원이랑 너무 잘 맞았었고 1월부터 정말 서로의 멘탈 관리를 해주면서 직강 나왔을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근데 또 다 날씬해. 이상해.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는 왜 다 날씬한 거야? 사실 저 혼자 공부를 했으면 저는 원래 불안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서 뭐 직강에 점심시간에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저도 막 불안해서 공부를 했을 건데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때 점심시간에 스트레스를 확 풀고 또 오후에 강의를 들으니까 그게 조금 불안 관리랑 그런 관리가 많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암기노트 스터디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상반기부터 암기노트 이제 스터디를 한 게 하반기에 암기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 이제 외웠던 거 그래도 좀 흔적이라도 남아있게 되니까 다시 외울 때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암기노트 스터디는 1월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암기 노트를 묻고 답하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신 네. 거고 기간은 그럼 상반기에만 하셨어요? 아니면 하반기까지? 상반기에는 암기노트 스터디를 주로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거의 예습 위주로 시험 그 범위 안에서 네네. 나올 만한 것들을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묻고 답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길게 말고 그냥 짧게 뭐 단답이나 한 문장 정도 답할 수 있어요. 있는 주제들로. 네,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잘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같이 스터디 하셔가지고 2차에서만 스터디를 그럼 2차에서 같이 스터디 하시고 두 분 다 어쨌든 좋은 성적 받으셨으니까 그럼 2차 스터디의 노하우 뭐 우리들은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아까 칭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터디할 때 칭찬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 외에 또 우리가 했던 방법 중에 이게 되게 도움됐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스터디 물론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쵸. 불안함에 떨어 특히 1차 발표 나기 전 이럴 때는 정말 스터디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때마다 잡담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빈노트를 펼쳐놓고 지금 교육 이슈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겠네요. 실제로 거기서 문제가 나와서 교권에 관한 금지, 교사 금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스터디 운영 제대로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안 될 때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도움은 되니까 너무 잘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다 전공자다 보니까 그 감이라는 게 커져가지고 빈 노트를 쓰셔도 그쵸? 정말 출제될 만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비,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되실 내년에 보건교사가 돼서 만나실 분들한테 뭔가 힘이 될 말씀, 응원의 말씀 해주셔도 좋고 저는 특히 엔수 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다시 재수를 마음 먹기도 힘들었고 불합격창을 한번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재수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초수 재수 때 쌓아오신 거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꼭 마음 다 잡으시고 하다 보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치지 말고 꼭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임용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일단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년이 쉽진 않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길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을까? 뭔가 매일매일 완벽하려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냥 당장 내일 시험이 아니니까 너무 오늘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시고 그냥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되니까 그냥 포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매일매일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사실 병원에 근무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득이 끊기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의심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저한테 있었던 그런 뭔가 부정, 그러니까 뭔가 네거티브함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의 그런 좌절도 많이 느끼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자신이한테 생길 수 있는 성취감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자기 효능감에 좀 집중을 하셔서 1년간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 1년 그 멀리 11월, 2월 최종 합격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합격에 이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간호학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도 간호학을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는 늘 뭐 했니? 뭐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강요받고 그렇게 훈련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CAC를 선생님이 쓰시는 거 보면 아까 선생님께서 부정적으로 쓰셨다고 하는데 뭐 안 했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거티브한 그런 사고, 나 스스로한테는 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 된 것 같은데 합격을 하고 보시니까
수험 생활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기운을 주려면 수험 생활 할 때부터 저 포지티브한, 저 긍정적인 사고로 뭐를 채워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